배두나 배우님 팬인데 골라주셔서 감사드리고 두나 배우님 너무 러블리하게 나와서 N차 무조건 할 거고요.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게 영화 보고 여쭤보실 건 없으세요? 네, 궁금하다거나? 네, 러블리한테 뭐 궁금한 건 없어요. 네, 그냥 고백, 그냥 사랑 고백. 고백. 아, 사랑은 고백이다. 감독님 한 분 골라주실래요? 저기 아까부터 아, 여기 첫 줄에 끝에 두 번째, 세 번째. 모자 쓰신 분 말씀하시죠. 네, 흰 모자 쓰신 분. 감사합니다. 저 지목해 주셔서. 네. 저 장기하님한테 지금 질문하고 싶은데요. 전문 배우는 아니시잖아요. 혹시 뭐 NG나 촬영장 에피소드 뭐 재밌는 거 저희랑 나누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 기억으로 제가 한 9회차 정도를 나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진짜 떨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초반에 진짜 떨리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사람 긴장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 윤석 형님께서 그 분량이 없으신 촬영하시는 일정이 아니었는데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코치를 해주셨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컷 하나 가면은 오셔가지고 그 손을 좀 가만히 있어요. 손을 좀 가만히. 저 손을 전 원래 근데 일상생활을 할 때 손을 많이 움직여요. 노래할 때도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이거 없이는 이게 잘 말이 안 돼요. 근데 손을 가만히. 근데 찍어놓은 걸 보니까 진짜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거 그날은 뭐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누르고 연기를 했고 그 다음도 진짜 손을 가만히 그러니까 뭐 좀 안 움직이고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네.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직업상의 캐릭터하고는 되게 잘 어울려요. 손 움직이시는 게.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약간 좀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필요할 때 움직이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살짝 올려놨더라고요. 네,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앵글에 손이 걸리지 않게 조용히 싹 올려. 오케이. 나 프로시다.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있었어요. 이게 그린 스크린 앞에서 운전하는 거 찍을 때 이거는 촬영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컷하고 촬영 감독님이 연우 왜 손을 자꾸 이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실제로 좀 오케이 남컷인데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실제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거를 실제 운전할 때는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차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의 안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거를 숙지를 하고 이제 후반부에 뭐 이렇게 두 분 태우고 가는 씬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별로 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것도 실제 촬영도 좀 후반부였어가지고 그렇게 좀 찍으면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린 매트를 대고 이제 운전하는 걸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막 이게 하다 보면 저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럼 뭐 차 한 수십 대 쳐받고 달리는 거 하고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영화 볼 때마다 운전 장면 나오면 손을 보시겠다. 그럼 처음 찍으신 장면 뭔데요? 첫 회차 장면 뭔데요? 첫 회차가 제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차 파는데 그러니까 배두나 씨랑 처음 같이 찍은 거는 택선이가 와가지고 연우야 해가지고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맞고요. 근데 저도 그게 첫 회차였는지 아니면은 다시 그 매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에서 안 열어주는 장면이 첫 회차였는지. 잡혀 들어가는 장면. 매장 안. 매장 안을 더 먼저 찍었어요. 네네네. 그래 매장 안이 첫 회차.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보실 분들은 그 장면에서 장기하 배우님이 손을 얼마나 움직이는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배두나 배우님이 한 분 선정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요 앞에 아까부터 계속 손 드셔서 개인적으로 배두나 배우님 팬인데 골라주셔서 감사드리고 두나 배우님 너무 러블리하게 나와서 N자 무조건 할 거고요.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게 영화 보고 여쭤보실 건 없으세요? 네, 궁금하다거나? 네, 러블리한테 뭐 궁금한 건 없어요. 네, 그냥 고백, 그냥 사랑 고백. 아, 사랑은 고백이다. 영화 보면서 저는 저희가 겪은 코로나 사태가 계속 떠올랐고 그거를 의식하고 만들었다고 저는 느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촬영하고 만드신 게 2019년이라서 벌써 코로나 전에 다 하셨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개봉이 연기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방호복도 그렇고 슈퍼항체 이런 게 오히려 저는 저희가 겪은 그 코로나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몰입되었다고 느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좀 도움이 된 건지 코로나가. 아 역시 배두나 씨 팬이어서 너무 이해력이 훌륭하십니다.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구상하고 촬영은 코로나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편집을 좀 뒤로 미루고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저는 사실 영화가 좀 과학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고 과학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균 박사님 같은 경우 뭐 이건 좀 뭐 영화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본업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의사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전공하시고 이후에 바이러스를 연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의사과학자가 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박봉이어서.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어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대접을 받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좀 많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훌륭하신 분들이 아무튼 그런 좀 과학적인 얘기를 실제 바이러스 입장에서 좀 진짜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려보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게 어쨌든 가상의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고 증상은 뭐였고 감염 공명은 뭐고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할 거고 백신은 어떻게 할 거고 어디서 연구할 거고 이런 식의 것들을 좀 프로우 차트를 짰고 그것을 이제 실제 장소에 가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좀 지금 와서 보면은 당연한 건데 그때는 이게 처음에 이제 영화 보셔서 아직 좀 처음에는 무슨 바이러스인지 몰라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여서 공기 감염까지 대처해서 나오는 바람에 보호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톡소라는 걸 이제 나중에 연구소장이 알게 되잖아요. 톡소네 우리한테 나갔으니까 이러면서는 그 다음 씬들을 보시면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제 공기 감염으로 안 된다고 이제 이윤 박사가 얘기하면서부터는 이제 대처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럴 때 이제 PCR 검사도 하게 되고 어떻게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PCR 검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전에 개봉했으면 어쩌면 새로울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 대한 이렇게 확 현실감 아니면 좀 더 몰입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개봉해서 그러면은 훨씬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더 올라가서 더 공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김윤석 배우님이 한 분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나의 세로토닌님께. 네, 저는 김현석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여러 캐릭터를 너무나 잘 소화하시고 표현하셨는데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닥을 잡아서 완성해 가시는지 과정이 궁금하고 김현석 배우님께 사랑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분이 제 팬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아, 너무 어려운데.
저는 그 뭐 너무 포괄적이고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가까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로 비유를 해서 그냥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8, 90년대 때에 그 이제 뭐 미국 영화겠죠? 그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나 뭐 되게 재밌는 영화들 있잖아요. 로맨틱하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있다면 뭐 이보다 좋을 순 없어라든지 그게 이제 그리고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되게 블랙 코미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웃기는 것보다는 상황이 주는 코미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작품이 저를 이제 끌었던 어떤 그런 것들은 그것은 아무래도 장르적으로 그런 부분들 이 좀 사람 냄새가 나고 또 완벽한 어떤 그런 멋있고 완벽한 사람들보다는 어딘가 좀 모가 나기도 하고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이 만나서 또 좋은 또 현상을 또 만들어내고 그렇게 좀 이렇게 훈훈한 그런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서 뭐 그 좋은 예를 들자면 이제 미성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영화가 아마 그런 역시나 그런 그 느낌을 주는 영화이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한 영화인데 제가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글쎄요, 내가 가장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나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사랑이 아닐까요? 네, 가장 힘들 때 나를 버텨주는 게 사랑이 아닐까.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여유는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고 싶어요. 네. 우와. 네. 그럼 마지막 관객 질문을 장기하 배우님이 한번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저 뒤에 V 2개 들고 계신 양손으로. 네. 네. 고맙습니다. 선택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장기하 배우님, 이 영화 찍고 이후에 삶이 많이 정말 달라졌잖아요. 음악 감독도 처음 해보고 또 해보고 음악 감독 상도 받고 공중도 날아다녀보고 그래서 지금 이 영화 찍었을 때 연기자로서의 내 모습을 대하는 그 자세랑 지금 2025년에 연기자가 다시 된다면 어떤 작품에 선택받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게 원작이 있는지 몰랐어서 주인공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먼저 아까 그러니까 질문이 찍을 당시에 배우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던 그것과 지금 만약에 지금 뭐 배우로서의 기회가 생긴다면 뭐 어떤 역할을 맡고 싶냐 뭐 그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창작과 표현에는 이제 경계가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뭐 음악을 하는 순간이든 뭐 영화 음악을 하는 순간이든 배우로서 뭘 하는 순간이든 뭐 차이점 어떤 형식적인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차이점에는 전문성의 영역이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어떤 창작과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틀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는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과 표현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게 작업자도 어떤 인연으로서 어떤 작업을 어떻게 뭐 인연으로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저는 시트콤도 만났었고 이제 영화도 만났었고 음악 감독으로서 이제 영화를 만난 적도 있고 한데 늘 저는 그냥
그 길목에 어떤 그 작업이 딱 마주쳤을 때 나랑 좀 연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해볼만 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제가 하는 음악에 좀 깊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음악 외에 다른 걸 오히려 좀 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으로서. 근데 그건 또 미래라는 걸 모르는 거니까 뭐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리고 뭐 맡아보고 싶은 역할은 전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내부자들의 조우진 배우님 같은 역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연우처럼 할 일 하는 사람인데 직업이 그쪽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를 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 말투로 하면은 좀 무서운 악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웃기면서도 뭐 약간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그 원작을 책을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실제 원작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택선, 이균, 연우, 수필 다 똑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원작이 굉장히 재밌는데 한번 영화 비교해 보시면서 이런 버전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출발은 똑같겠지만 영화는 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니까 기념을 하기 위해서 배우님, 감독님이 앞으로 나가셔서 단체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럼 그 전에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사진 찍고 퇴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첫날이에요. 저희 개봉 첫날이어서 무대 인사하면서 결국 이제 이 GV로 이제 오늘 행사 하루 일정이 끝나는데 뭐 언제나 이게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이 말을 좀 해줄 걸 그랬나 뭐 이런 아쉬움도 남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자리가 훈훈한 이 자리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영화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까 한번 말씀하셨지만 바이러스를 촬영을 하고 나서 되게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참고가 되고 활용이 됐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영화 배우로서 이렇게 해봤는데 첫 기회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랑 작업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한테는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영화인데 첫날부터 이렇게 버선발로 마중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물론 저 개인을 맞아주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영화를 첫날부터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선의 병에 걸린 가짜 사랑을 당한 그 허당이었던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이균이 용기를 내서 막 택선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랑 또 그냥 우연히 휘말려서 모든 사건을 해결해버리는 연우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서 내가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내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상상을 좀 하시면 훨씬 좀 훈훈하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지 않으실까. 아까 윤나 씨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상상만 해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긍정의 힘이 샘솟아서 주변 사람들 스스로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텍스트 바이러스는 영화 보면 걸리는 걸로 하는 걸로 하죠. 네. 그럼 앞으로 모시고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앞으로 가실까요?
혹시 앞에서 보면 좀 예쁘게 다들 플래시 좀 켜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예뻐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여러 번 찍는 게 좋겠죠?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트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시는 동안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개봉일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문도